12일 일본 아베 총리가 페이스북에 올린 동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56초 분량이 공개된 영상에는 집에 머물며 차를 마시고 반려견과 여유를 즐기는 일상생활을 하는 아베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집에서 춤추자라는 노래를 부르는 일본의 인기 가수 호시노 겐의 영상도 첨부됐습니다. 이에 한 일본 시민은 어떻게 이런 시국에 태평하게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있는 영상을 게시하냐고 한탄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 비상사태의 총리가 집에서 한가하게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면 해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총리가 국민을 위해 할 일은 집에서 쉴 것이 아니라 병원이라도 방문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13일 오전 0시 현재 일본의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500명이 늘어 8,111명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지금 확진자가 하루 30여 명으로 준 한국을 이번 주에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지난 7일 도쿄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를 선언하면서 사람 간 접촉을 70에서 80% 줄이자고 요청했지만 일부 유행가에서만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긴자와 신주쿠, 신바시 등 도심 유흥가는 인파가 눈에 띄게 줄었지만 시나가와구, 도고시 긴자 등 부도심 상점가는 지난 주말 평소와 다름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일본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지난 10일 일본 정부의 긴급사태 선언에도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자 한 일본 경찰이 경찰봉을 들고 제지하는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일본의 인기 가수 각트는 일본 방송에 출연해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머무르고 있는 각트는 지난 9일 후지 한 TV에 나와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그는 말레이시아의 상황이 사실상의 국경 봉쇄라며 쉽게 이동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상황을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먼저 말을 가리지 않고 해도 되냐며 일본은 미쳤다라고 거침없이 일본의 한심한 상황을 개탄했습니다. 이미 세계 각국은 상황이 잘 억제되는 곳이 많지만 일본은 위기감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또한 스페인에서 돌아온 일본의 한 여자 풋살 선수는 일본의 안일한 대처에 진저리를 쳤습니다. 스페인에서는 공항이나 공공장소에서 항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는 그런 안내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역소에서도 거리를 두지 않고 서로 나란히 줄을 서게 하며 뉴스를 보고 일본 내에서는 별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지금 강풍이 불고 있는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보다도 일본에서 더 감염의 위험을 느낀다고 토로했습니다. 일본 각지에서는 벌써부터 응급의료 체계 붕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감염 의심 환자를 받아들이는 구급병원이 줄면서 3차 응급의료기관인 구명구급센터로 의심 환자 이송이 몰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중증 환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시마즈 다케시 일본 구급의학의 대표이사는 폐렴이 의심되는 고령 환자가 10여 곳의 구급의료기관에서 이송을 거부당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의료진에게 필수적인 마스크와 가운 등 보호장비 부족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지금 일본 사회에서는 감염자를 대상으로 일본 특유의 집단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개 정보를 악용해 소속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의 신상 정보를 캐려는 전화가 빗발치는가 하면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까지 나왔습니다. 이 같은 위협의 이유는 교토대에서 3명의 학생이 해외여행을 갔다가 와서 학교와 지역사회에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2일부터 13일까지 출국 주의가 내려졌음에도 이 3명의 학생은 영국과 프랑스에 졸업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 후 이들은 세미나 등에 참여해 감염을 확산시켰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들에 대한 추적에 나선 것입니다. 결국 집요한 추적에 감염 학생의 이름과 가족들의 사진까지도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또한 도쿠시마현은 지난 2월 25일 대형 유람선 승객 여성이 도쿠시마현 한 마을에 거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이 마을 사무소에서는 여성이 거주지와 이름을 밝히라는 전화가 수십 건 걸려오며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일명 불주사라 불리는 BCG 백신이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남용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래 신생아를 대상으로 접종하는 결핵 예방 주사였지만 이게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설이 나돌자 많은 일본 성인들이 맞기 시작하며 열이 나거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 제약업체는 이 때문에 출하량이 평소 3배로 급증해 정작 필요한 신생아 아기들이 제때 접종을 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지금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는 일본은 말 그대로 막장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일본의 언론과 네티즌들은 아베 정권을 비판하며 안정세에 접어든 한국과 비교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6년째 거주 중인 한 일본인은 중학생 딸아이가 학교에서 받아온 것이라고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KF94 마스크와 손소독제, 소독용 티슈였습니다.
희망자에게는 이것들이 모두 지급된다고 자랑했습니다. 이것은 얼마 전 아베가 각 가정에게 주겠다고 한 1000마스크 2장과는 확연하게 비교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자가격리된 한 일본인의 트위터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구호물자가 도착했다는 전화를 받고 현관 앞을 가보니 상상 이상으로 무겁고 큰 박스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마스크와 소독액, 체온계, 햇반 12개, 쌀 4kg, 라면 16봉지, 반찬 등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아직 한국에 세금도 납부하지 않기에 자신에게도 와서 너무나도 놀랐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진을 본 일본 네티즌들은 죽을 만큼 부럽다며 한국은 제대로 국민을 생각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겠다고 반응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미안하지만 지금 한국에 있는데 일본에 있지 않은 게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일본은 지금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말을 들으며 결국 일본 국민들은 각자 도생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국민들은 국가를 믿지 못하고 스스로 사회국리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10일 실시된 NHK 여론조사를 보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여전히 40%를 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같은 정권을 지지한 일본 국민들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자, 미국의 상태가 현재 많이 좋지 않습니다. 미국의 세계적 악재로 인한 이 누적 희생자가 이탈리아를 이제 넘어서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국가가 되어 버렸는데요. 11일 실시간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미국의 세계적 악재로 인한 희생자는 2만 명을 넘은 2만 135명, 환자는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사설 건강보험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의과학 초강대국 미국이 이런 상황에 빠진 가장 큰 요인은 트럼프의 오락가락 결정과 초기 판단 미숙, 그리고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는 오만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우왕좌왕하던 한국이 전 세계에서 이 세계적 악재 방역을 제일 잘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 경험을 토대로 이 질본에서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았고 초기부터 또 진단키트 개발, 시기별 적절한 대응 조치 결정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조건 봉쇄보다는 광범위한 진단과 환자 추적 등의 질본 결정을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하튼 이런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게 적극적인 요청을 보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최근 세계적 악재로 조금 덜 이슈화가 되고 있는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입니다. 현재 당장 한국이 책임질 주한미군 분담금 규모를 정할 제11차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정 즉 SMA 체결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분위기입니다. 그 이유는 미국 언론을 통해서 바로 알 수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지난 10일 현지 시간 전년 대비 최소 13%를 인상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최종 타결이 임박한 것처럼 보였던 방위비 협상이 트럼프 변수에 막힌 것으로 자칫 협상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12일 로이터 보도와 이 한국 외교부 당국자들의 설명을 좀 종합해보면 한미 협상단이 마련한 잠정 합의안에 대해 양국 외교장관까지 승인했지만 외교장관까지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못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실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미국 시간으로 지난달 31일 함께 백악관을 방문했는데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잠정 합의안에 대해 거부해버린 것이죠. 로이터가 인용한 미국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측 제안 거부 결정이라고 표현했지만 한미 실무진의 잠정 합의안 거부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고 우리나라 정부 소식통들은 전했는데요. 이때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된 잠정 합의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상 실무진은 물론 양국의 외교 장관도 승인한 내용으로 전해졌고 사실 실무자까지 다 협의가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13% 인상안이라는 양보를 통해 최대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춰 주었던 것인데요.
사실 좀 따져본다면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폭 인상 기조에 따라 처음에 제시한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했던 것을 고려해 보면 13% 증가에 잠정적으로 이 실무진에서 합의하기 위해선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이 백악관의 지침이 달라졌다고 보는 게 당연히 합리적인 생각인 것인데,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잠정 합의안을 거부하자 사실 우리나라 정부에선 당연히 충분히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예측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백악관 지침에 따라 마련되고 국무장관까지 승인한 합의사항을 뒤집으리라고 예상하기는 사실 우리나라도 힘들잖아요.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협상이 언제 어떻게 마무리될지 예측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현재 분위기상 우리나라 정부는 아직은 잠정 합의안을 폐기하고 협상을 다시 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 사실 양국 외교장관까지 승인한 잠정 합의안을 대통령이 받아들이게 하는 건 사실 어느 정도 미국 실무진의 목들도 충분히 있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감을 드러냈더라도 미국 내부적으로 다시 설득해봐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 시기가 아니기도 합니다. 너무 끌려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협상을 다시 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봐야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막판에 틀어버리면 이거 노력했던 게 말짱 도루묵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끌려가는 게 됩니다. 처음에 이 소식을 대충 듣고 나서 이거 세계적 악재를 빌미로 질질 끌고 가다가 잘못하다가 트럼프가 재선되고 나면 진짜 우리나라한테 이거 50억 달러 받아 먹겠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샥 하고 스쳐 지나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미국 정부 관계자가 지금의 협상 교착 국면이 여름을 지나 미국의 11월 대선 가까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또 전하고 있네요. 이게 트럼프 입장에선 또 당연해지는 것이 세계적 악재로 수세에 현재 몰려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 대선을 앞두고 방위비 협상에서 양보하기가 더 어려워지니까 이거라도 한패 가져가려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정부가 당초 추진했던 이 20대 국회 임기 5월 29일 전에 국회 비준을 받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이렇게 되면 또 방위비 협상 지연의 여파로 4월 1일부터 시작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천여 명의 무급휴직도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도 전해지면 즉각적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본 소식입니다. 세계적 악재 환자가 급증하는 일본 각지에서 결국 응급 의료 체계 붕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본인들의 의료 붕괴가 무서워서 우리나라를 못 따라 하겠다고 했던 것이네요. 12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이 세계적 악재 의심 환자를 받아들이는 구급병원이 줄면서 상위 3차 응급의료기관이자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구명 구급센터로 의심 환자 이송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도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명구급센터가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중증 환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고 하네요. 도쿄 지역의 구명구급센터에서 일하는 한 의사가 아사히 신문에 이송할 곳이 없어 들어오는 환자가 확실히 늘었다면서 4월 둘째 주 이후로 상황이 아예 바뀌었다고 전해버렸는데요. 실제 언론에서도 정부와는 다르게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체온이 37.5도 이상의 발열이 4일 넘게 계속되고 있는 사람이 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NHK 방송이 10일 밤 보도해버린 것이죠. 이번 세계적 악재로 그동안 잘 포장된 이미지가 다 거품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일본이 알리는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분명 일본은 별것 아닌 한심한 나라로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특히 일본의 아픈 사람의 수가 도쿄올림픽 연기가 결정된 후 연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이제는 우리나라, 한국, 그리고 중국을 넘어 아시아 최대 확진자 수를 기록하는 것도 이제는 시간 문제입니다. 일본 곳곳에서 현재 아베 신조의 이 세계적 악재 대응에 각종 의혹과 함께 거센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 정부도 너무 늦어서 답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일간지에 실리는 아베
아베 총리 동정을 매일 체크한다는 한 야당 의원의 말을 들어보면 오후 2시 넘어서까지 면회가 한 건도 없는 것은 현재 아베도 정상이 아니다 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줬는데요. 4월 중순에 이 지경이 되었는데 아베는 이걸 또 숨기고 올림픽을 강행해서 세계인의 목숨을 볼모로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죠. 한 국가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보여주는 대목 같습니다. 다행인 점은 우리나라는 이제 큰 불을 끄고 최근 작은 두 자릿수의 증가세만 보이면서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죠. 안정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어찌되었건 그 수가 늘어나는 그 수가 확실하게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항상 긴장을 늦출 수는 없지만 비유를 좀 해보자면 우리나라는 이미 큰 불을 끄고 이제는 잔불을 정리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 옆나라 섬나라 일본은 이제 불꽃놀이를 시작하고 있는 양상인데 더욱이 고마운 점은 일본이 먼저 문을 잠가줬다는 점이고 불꽃이 우리나라로 튀지 않게 우리는 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인도적 차원에서 일본과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협력은 조금씩 하겠지만 솔직히 작년 한번 생각해 보면 일본이 작년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것만 생각을 좀 해봐도 이 진단키트를 우리나라가 전략물자로 아예 지정을 해버려서 일본만 수출 금지시키고 싶은 심정인데요. 그래도 수출은 해야겠죠.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키트 이름은 독도 키트라고 해야 되고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써놓는 것이죠. 앞으로 1200조에 달하는 양적 완화를 통해 일본도 경제 살리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일본 경제 또한 이번에 엄청나게 큰 이 양적 완화를 통해 더 문제가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된 소식이 있으면 바로 여러분들께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